자, 교재는 410페이지 제27강 방화와 실화일제입니다. 자, 보호법은 두 가지인데, 불을 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두 가지가 보호법이 된다. 물론 주된 보호법은 공공의 안전에 더 중하겠죠. 따라서 방화죄는 이 공공위험죄의 성격도 있고 재산죄의 성격도 있고 그래요. 자, 보호 정도인데, 자, 이 부분은 노트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자, 방화죄 개관인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건조물이죠. 건조물, 밑에도 건조물, 밑에도 건조물, 그쵸? 근데 건조물인데, 첫 번째 건조물은 현주 건조물,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현주 건조물 뺀 나머지 공용 건조물, 공익 건조물이 있죠. 그 다음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 전부 다를 뭐라 합니까? 일반 건조물 이렇게 불러요. 됐어요? 일반 건조물. 워낙 종류가 많다 하니까 타인 소유, 자기 소유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겠어요? 이게 다 건조물이었잖아요. 건조물이었고 나머지는 다 뭐라 한다? 물건. 그렇죠? 물건. 그러니까 종류가 많다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퉁쳐가지고 일반적이다. 그리고 역시 타인 소유, 자기 소유. 외울 수 있습니까?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현주 건조물, 공용 공익 건조물, 나머지는 다 일반 건조물인데 타인 소유, 자기 소유. 됐죠? 나머지는 다 일반 물건입니다. 타인 소유, 자기 소유. 네,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끊었죠? 이렇게 가운데 세 개를 딱 끊었어요. 왜 끊었을까요? 자, 이것은 이 세 가지 조문은 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놓아. 이건 총론 맨 앞에 노트에 나와 있어요. 불을 놓아. 플러스 소회 땡땡.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서 소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회하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불을 놓았을 때 착수죠. 착수지만 이 소회하면 기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자, 근데 밑에 세 가지 조문은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을 놓아 플러스 소회 플러스 공공의 위험 발생 땡땡. 여기서는 공공위험 발생까지 와야지 기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지. 물론 착수는 똑같아요. 불을 놓았을 때 이때 착수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어디가 기수가 빠르죠? 여기는 소외만 하면 기수가 되는 거고 여긴 소외가 아니라 공공위험 발생을 해야지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가 윗칸이 빠르죠. 위 세 가지. 위 세 가지가 추상적 위험범위예요. 그래서 밑에는 기수가 한 단계 느리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범위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되셨죠? 근데 다른 개인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과는 좀 다르게 이 방화죄만큼은 이 추상적 위험범에 미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에게 미수가 있고 예비무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밑에 구체적 위험범에는 미수가 없고 예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비무가 있을 때 필요적 감면이 있다. 필요적 감면. 이거 조심하시고 필요적 감면이 있다. 이해되시죠? 다시 와보세요. 정리해보면 외우셔야 된다니까요. 현주 공용 이거 하고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이 세 가지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수와 예비무가 있다. 그리고 예비무에 필요적 감면이 있다. 근데 나머지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그다음에 일반 물건은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이다. 세 가지죠. 무슨 구체적이고요. 미수나 예비무가 없더라.
자, 공공위험죄라고 하는 것은요, 공공의 안전과 평을 해치는 범죄를 우리가 퉁쳐서 공공위험죄를 하는 것인데, 폭발물, 방화, 일수, 교통방해, 음용수에 다 있어요. 자, 개인적법과 관련된 이 피해자 승낙은 여기에 성립이 영향이 없어요. 피해자 승낙은 개인적 법에 국한하는 것이지 사회적 국가적 법에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다만 승낙을 하면 구속요건을 변경시키는 역할은 해줘요. 그래서 승낙을 얻게 되면 좀 감경되어서 처벌돼요. 감경되어서. 이 얘기는 총론교재에 있을 겁니다. 자, 죄의 개수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한 개의 방화 행위로 수개의 건전물을 했을 때 한 개의 죄밖에 안 돼요. 같은 구형 되려면 역시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참고로 봐두시고 다음 페이지. 자, 현주 건전물 등 방화죄. 자, 불을 놓았을 때 이때가 착수죠. 그 다음에 소외를 하면 기수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 주거 사용부터 관계까지가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비모죄가 있는 미수 예비모가 있죠. 필요적 감경이 있다, 감면이 있다 말씀드렸고, 자, 객체는 사람인데 범인 외의 자라면 다 돼요. 범인 외의 자라면. 그래서 가족과 동거하는 집에 불질러도 이 죄가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집이라면, 범인 혼자 사는 집이라면 일반 건전물이 되겠지만, 가족과 동거하는 집에 불질렀을 때는 이게 현주 건전물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기출문제 정리하시고. 자, 주거가 뭔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일부가 주거로 사용되면 전체가 주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 밑줄 쫙. 우사. 우사는 축사가 아닙니다. 우사는 옛날에 그 농경사회 때, 지금도 우리나라 산골 오지 같은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소가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이죠. 식용이 아니고 일하는 소. 그걸 우사를 우사. 그래서 이게 이제 집이 이렇게 있다면요.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집이 일자형이 아니고 뭐 디귿자형일 텐데요. 그러면 여기가 부엌이라면 옆에가 이제 우사일 거예요. 우사.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안방이고요. 안방이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부엌에서 사람이 먹는 밥은 이렇게 안방으로 가고요. 소가 먹는 여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사를 가는 거예요. 이때 우사에 불 질러버리면 불이 이어져서 전부 타겠죠. 그랬을 때 이 가옥의 일부에 우사에 불 질러버리면 이것이 현주 건전물 방화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방화는 착수는 언제라고요? 매개물에 불 질렀을 때 또는 목적물에 불 질렀을 때 이때 착수가 됩니다. 판례도 그런 얘기죠. 자, 빨간색으로 매개물 동그라미 착수라고요. 목적물 자체는 옮겨붙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개물에 불 질러버리면 착수란 말입니다. 그 매개물은 꼭 고정물체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몸 동그라미처럼 이동물체도 착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 외부적 사정에 의해서 주택 자체는 옮겨붙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착수는 착수란 말이에요. 착수가 있었다. 이렇게 넘기시고, 자, 밑에 방화 목적물 내지 도화 물체에 점화를 해야 되는데 점화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착수가 아니죠. 착수가 안 된다. 붙어야 착수인데. 자, 기수식인데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독립연소설이 우리 학설과 판례죠. 매개물을 떠나서 목적물에 옮겨 붙어서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기수가 된다. 그래서 이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벽, 기둥, 마루, 창, 틀에 옮겨 붙어서 혼자 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기수가 된다는 거죠. 자, 빨간색으로 스스로 연소 동그라미. 기수가 된다. 중요 효용상실절이 아니에요. 효용상실절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 부분에 옮겨서 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중요 부분까지는 필요 없다. 효용을 상실해 필요 없다. 그냥 혼자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독립연소가 되면 기수다. 이런 말이지. 지붕 동그라미,
천정 동그라미. 독립연소설이기 때문에 각각 기수가 되죠.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홧김 세모, 뒷마당 세모 일대에는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위조가 되지 않는다. 그쵸? 불 질리려고 했었다면 안방에 확 불 질러버리지 뒷마당에까지는 아니겠죠? 제이게스 공공의 안전입니다. 받으시고 판례가 뭐라 그래요? 기출문제 뭐라 그래요? 행위 객체수가 아니라 보보익 밑줄 그시고 됐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판례 하나 있네요. 판례. 공모했네요. 이것은 총론교재에 나오는데 공동정문 판례입니다. 총론교재에 나오는 거.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에 따라서 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린이 화염병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상을 입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나머지 놈들 당연히 화염병을 던지면 화상을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당연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 모두 다 거기에 가담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예견하지 않나요? 그랬을 때 비록 한 사람이 던졌지만 한 사람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체에 지책을 지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전부 다 예견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에다가 동그라미 모두 다 그 죄의 공범이 된다. 자, 4번이 이제 공용 건조물인데 조문을 보시면 공용 공익이 다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면 공용인 때와 공익인 때가 다르다 틀렸어요. 이런 점도 나온 적이 있고 기출문제 가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판례는 없고 자 5번 일반 건조물 등 방해죄 그쵸? 2항이 자기 소유죠. 그쵸? 2항이 자기 소유라면 1항은 뭐라는 말이에요? 1항은 타인 소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1항에는 공공위험 발생이라는 것이 있지만 1항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1항에는 없고 2항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밑에 것을 구체적 위헌범, 위에 것을 추상적 위헌범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1항의 경우에만 미수가 있고 예비인모가 있는 거예요. 2항에는 없고요. 그 얘기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기 소유 것이라 할지라도 압류, 강제 처분을 받게 되면 이거 타인 물건으로 간주한다는 조문이 있네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압류가 되니까 타인 소유로 처리한다는 질문 나와 있습니다. 자, 판례 보죠. 자, 건조물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건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 줄 사람이 기거하거나 취침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 건조물이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죠. 그러면 밑에 폐가 세모 이 폐가는 윗줄에 나와 있는 사람이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폐가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조물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조물이 안 된다는 얘기지. 어이? 그래서 이 폐가는 뭐가 아니다? 건조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다. 붕괴가 된 철거 대상 건물이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건조물이 아니다. 건조물이 아니다. 건조물이 아니면 볼까요? 164 1항, 165, 166 12, 167 12가 있다면 일단은 뭐가 아니다? 이 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맞잖아요. 여기 나오네. 167조의 물건이다.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아니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웠다. 태웠다 이거요.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구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에 그쳤다. 잘 보세요. 167조가 되려면 아까 설명드렸잖아. 불을 놓아서 플러스 소회를 해서 플러스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된다. 제가 아까 조문 그렇게 적어드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공의 위험이 발생을 해야지
기수가 된다 하지 않았나요? 맞죠? 그리고 불을 놓았을 때 착수가 된다 했죠? 맞죠? 그럼 봐봐요. 불을 놓았으니까, 불을 태웠으니까 일단 이건 있네요. 불을 놓은 건 있네요. 근데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했다는 말은 소외했단 말이 안 했다. 이걸 소외했다는 말이 안 했단 말이에요. 소외란 말은 독립연소설인데 이건 안 했단 말이잖아요. 소외가 안 됐으니까 공공연 발생이 없겠지.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미수란 얘기인데 착수를 했으니까 이것은 미수란 얘기인데 이 167조가 미수범 처벌정이 있어 없어요? 미수 처벌정이 없고 예비목어처 없잖아요. 이거 없다 했잖아요. 결국 뭐다? 미수가 안 되고 뭐가 된다? 결국 무죄다 이런 말이에요. 답이 뭐예요? 무죄다. 무죄. 중요합니다. 요 2번 체크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1번 물건 방아지. 당연히 이 구체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공공위헌 발생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쵸? 여기도 1항은 타인 소유, 2항은 자기 소유. 다 두 가지가 구체적 위헌범. 다 여기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공공위헌 발생이 여기서도 있어야 돼요. 기출문제 받으세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요거 없어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죄. 그 방화죄는 뭐가 없어요? 미수를 처벌하지 않아요. 이거죠. 여기 미수가 없어요. 그 방화죄. 우리 배우죠? 현주 건조물 등 일수 치사상죄 그 일수 그럼 뭐가 있다고요? 미수가 있다. 여기는 방은 없다고요? 총론시가 나와요. 총론 결과적 가정법 할 때 나와요. 미수가 있는 거로 두 가지 비교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방화는 없는데 요 일수는 있는 거 비교하시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여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방화치사상죄는 없다는 거. 나머지는 뭐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이 뭐가 있나요? 자, 빨간색으로 무주물 동그란. 무주물은 뭐다? 167 2항이다. 2항. 자기 소유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쓰레기 재활용품과 쓰레기 동그란. 요게 이제 무주물이거든요. 요 2항이다. 2항. 그래서 공공위험 발생을 하면 그게 일반 물건 방화죄, 즉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가 됩니다. 여기서 뭐가 틀렸죠? 이건 타인 소유라는 게 틀렸고 아니다는 거 자기 소유 물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타인 소유라는 거 틀렸고. 설명해 볼까요? 여기 이렇게 길가가 있는데 여기는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나 이 전봇대. 전봇대 옆에 뭐가 있어요? 쓰레기. 쓰레기 있잖아, 쓰레기. 쓰레기, 재활용품 등. 여기 모아져 있잖아요. 그쵸? A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던졌어요. 던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단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불이 나서 공공위험 발생.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어요. 그 사건인 거예요. 이때 A 주책은 하는 거예요. 자, 보죠. 164, 1항. 165, 166, 1항, 2항. 167, 1항, 2항. 그리고 제가 가운데 이렇게 끊었죠? 이렇게 끊었잖아요.
그러면 이 쓰레기, 여기 쓰레기와 여기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지금 태웠는데, 여기 태웠잖아요. 그럼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건조물이? 이게 건조물이잖아, 이게. 건조물인데, 지금 A가 지나가다가 이 건조물을 태웠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네 가지는 일단 탈락이에요. 탈락이고, 그 밑에 1항이 타인 소유고요. 2항이 자기 소유잖아요. 일반 물건. 땡땡 똑같고. 그럼 여기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태웠는데 이것이 이제 물건이죠, 물건. 물건 맞잖아, 물건. 일반 물건 맞잖아요. 물건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길거리에 버려진 이게 무주물이잖아요. 무주물을 태운 것이 타인 소유입니까? 자기 소유입니까? 일단 무주물이니까 갖다 버렸으니까 일단 주인이 없는 물건이므로 이것은 타인 소유는 일단 아니네요. 탈락이다. 그럼 문제는 자기 소유가 될 수 있을까?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지. 왜요? 아니 이 사람이 담배꽁초를 여기서 태우지 말고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버려진 그 뭐 있으면 옷, 뭐 이불, 뭐 TV, 냉장고, 선풍기 있으면 컴퓨터 있으면 이거 들고 오잖아요. 쓰레기도 가져간 사람이 요즘 있대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단지라든지 길거리 가다 보면 재활용품 집으로 갖고 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또는 요즘에는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뭐 어디 뭐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예? 제가 길거리 좀 봤거든요. 이랬을 때는 자기 집으로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소유로 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뭐 집에 와서 태우나 여기서 태우나 뭐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판례가 이 무주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불태워서 공공이익 발생하게 하였다면 167조 2항입니다. 2항. 요거 1항이라 하면 틀려요. 2항. 요 다른 건 안 적습니다. 2항을 1항으로 바꿔요. 조심하시고. 자기 소유로 보았다. 이전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고 다음 페이지. 연서죄. 이 연서죄가 뭐죠? 이 연자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 요 연자가 요 연자 있죠, 연자. 이 연자가 이어질 연자. 연자가 뭐다? 이어질 연. 그래서 연서라고 하는 것은 불이 옮겨 붙는 걸 말해요. 옮겨 붙는 거. 여기 나왔네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조문에 이렇게 돼 있죠. 166조 제2항 그쵸? 166조 제2항, 67조 2항의 죄를 범하여 이걸 범하여 164, 165, 161의 물건을 연소한 때 이렇게 돼 있잖아. 또는 1항에도 167조 2항의 죄를 범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요게 바로 뭐다? 요게 바로 지저분하다. 지울게요. 요 죄인데 요 죄가 뭐죠? 요 죄가 요게 내려오면 보세요. 자기 소유에다가 불 질렀는데 그쵸? 166조 2항, 167조 2항, 167조 1항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거. 자기 거에다 불 질렀는데 내가 자기 거에다가 불 지르려고 고의범이죠, 고의범. 여기 불 지르려고 불을 질렀는데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강풍이 부는 거예요, 강풍이. 이렇게 강풍이 불어서 옆집에 일이 커지는 거예요. 164, 165, 160조 1항 밑에 167조 2항 이렇게 요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타인소유 일반 건조물에 옮겨 붙는 거야. 불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집에다 불 질렀는데 이 불이 옆집으로 옮겨 붙는다.
옮겨 붙음. 이 말이 뭐야? 연소. 그걸 연소라고 합니다. 연소. 붙어서 일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 우리 집만 우리 집이 아니죠. 맞죠? 우리 집이라든지 뭐 내 거 뭐 창고라든지 내 창고를 갖다 불을 질렀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강풍이 불어서 옆집에 일이 커지는 옆집에 옮겨 붙는 거야. 이걸 뭐랍니까? 결과적 가정법이죠. 결과적 가정법인데 옆집을 태우려고 하는 고의는 없습니다. 그건 과실이지, 과실. 고의가 있으면 고의범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앙 결과는 과실로 행해진 것이므로 진정 결과적 가정법이다. 라고 우리가 총론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가보시면 이게 진정 결과적 가정법이다. 그리고 자기 소유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현주 공용 건점을 타인 소유 일반 건점을 물건에 옮겨 붙는 것을 말한다. 이게 강폭 나오죠? 자기 소유 나오고요. 자, 기출문제 갑니다. 자기 소유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불 질렀는데 강풍이 불었다. 그러면 답이 뭔가요? 자기 소유 일반 건설 방어죄가 아니라 연소죄가 된다. 그리고 이 연소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 소유가 아닙니다. 자기 소유로 바뀌어져야 돼요. 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요것을 자기 소유로 바꿔야 되고 옆에 걸 타인 소유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 기출문제 세 번째를 보시면 이것은 의뢰 창고잖아요. 자기 창고가 아니고요. 자기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연소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거일 때 연소죄가 되는 거지 남의 것이라면 연소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앙 결과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고의가 있을 때는 연소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 목적물에 대한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2번에 해당하는 그 기출문제가 바로 이거죠. 현주 건조물의 방어할 의도였다면 연소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고 이건 2번을 가지고 나온 문제입니다. 한번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화죄 있죠. 실화죄에서 또는이란 말이 뭔가요? 그 노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노트 여기 그쵸? 자, 이 고의범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6가지. 6가지가 고의범위다. 이렇게. 과실범 여기 나오네요. 과실범. 그러면, 고의범위 위에 3가지, 밑에 3가지였었다면, 과실도 그렇게 하겠죠, 과실도, 또, 위에 3가지가 뭐죠? 164, 165, 166조이랑, 여기죠? 요 3가지. 요 과실이죠? 요 1항이 될 것 같고, 밑에 3가지가 166조 2항, 167조 1항이요. 요 3가지가 바로 요 과실일 것 같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논리적 해석이다. 이 죄형법정주에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각각 3가지. 이렇게. 여기 교재 나와 있죠? 여기 여기서 요 자기 소유에 속한다는 말은 166조만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167조는 요 수식을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걸 해주지 않는다. 수식은 요것만 수식을 받는다. 따라서 요 167조라는 말은 따라서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총론 시간에 배웁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됐고, 그 다음 일수죄. 자, 일수죄 봅니다. 일수죄는 거의 일수죄는
방화제 거의 한 세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호구역도 두 가지고 그렇죠? 뭐 추상기기연범, 구체기연범도 거의 방화제에 준해서 보시면 돼요. 방화는 불이고 여기는 불이잖아요. 불 여기는 물이고 그렇죠? 상극이긴 하지만 형법 체계는 거의 유사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조문에는 여기 현주 건조물 방화제였다면 이게 이제 일수로 바뀌는 것이고, 공용 건조물 방화라면 이게 일수로 바뀌는 것이고, 일반 건조물 방화라면 이것이 일수로 바뀌는 것이고 이래요. 그리고 진화 방해는 방수 방해로, 실화는 뭐 과실 일수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네?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따로 있어요. 요거 나오죠. 일수점의 특징. 일단은 이 필요적 감면이 없다는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연서제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지금 나오지도 않았지만, 과실 일수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업무상 과실, 중과실이 없다. 이런 거만 알고 계시면 되죠. 밑에 기출된 거 쫙 읽어보시고요. 이거 제가 지어서 쓴 건 아닙니다. 전부 다 기출된 거 옮겨놓은 겁니다. 오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 나오네요. 자, 일수 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수가 있다. 그 말씀드렸고,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고 방수방해도 있네요. 과실일 수 있고, 자, 수리방해죄. 자, 제방을 결괴하거나 뭐 수문을 파괴시키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네요. 자, 보복은 수리권이다. 수리권이 뭐예요? 수리권이 한자로 쓰면 좋은데, 수리가 뭐지? 수리가 물숫자에다가 이용할 이자, 권리, 그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런 말이에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방해하면 이 죄가 되는 거죠. 이 죄가 되려면 현존하는 수리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미수 예비는 없어요. 자, 몽리민들이 20년 이상 동안 평온공연하게 유지물을 사용해왔다. 유지 동그란. 유지가 뭐예요? 저수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물을 사용해왔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저수지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치? 그 권리를 침해하면 뭐가 돼요? 수리방해죄가 되는 거죠. 자, 수리가 뭔지 읽어보시고요. 파란색으로 배수로 세무, 배수관 세무, 이런 것은 수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자, 수리권의 근거인데, 이건 관습법까지도 된다라는 말 나오죠. 죄형법 정지할 때 나오는데, 보호충적 관습법이 허용된다. 그래서 수리방해죄가 되려면 법령이든 계약이든 관습 동그라미, 그 지역의 관습을 가지고 수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방해하면 이 죄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행태와 관련해서 삽세무, 삽으로 물줄기 가름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